안녕하십니까? 예, 또 일주일이 됐습니다. 복습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지금 끄떡끄떡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셔야 됩니다. 가볍게. 지금 뭔가 뭐 압박감을 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짜 민법은 진짜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법인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법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 법인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자, 법에 의해서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을 부여한 집단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을 왜 부여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크게 이제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단법인 먼저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안 들은 거잖아. 거봐. 뭔가 지금 또 적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적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의 집합체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가요? 재단법인이 그래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의 집합체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을 모아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고 재산을 모아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기 마지막까지 가자고요. 사람은 출생해서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건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죠. 그럼 법인은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산을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만들고 재산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럼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버리려면? 흩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법인이 소멸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산한다고 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해산이 뭐예요? 이건 쇼타임 숄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왜 조회 시간에 교장님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해산하죠? 해산. 흩어진다는 얘기야. 모여 있다가 흩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흩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법인은 사람처럼 활동을 해서 재산도 취득하고 하다가 자연인하고 다른 부분이 자연인이 사망하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권리, 즉 재산, 의무, 채무 모두 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포괄승계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무슨 승계요? 포괄승계. 이 포괄승계는 말이죠. 전 권리자의 권리, 의무, 하자, 제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상속이거든요.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은 분을 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피상속인, 상속인 구분되시죠? 예, 그래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하자, 제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객관식 시험에서 상속, 피상속인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부터 그냥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답이 그냥 쉽게 풀립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형사적인 거 말고 민사적으로. 이게 주관식 시험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답안지 찢어진다 그랬죠. 채점도 안 해요.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 답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 같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야. 이러고 풀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99.9%가 틀리는데 99.9%가 맞는데 0.1% 틀리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험에 냈다는 얘기는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가볍게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것만 그냥 가볍게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 보세요. 다시 이제 법인 쪽으로 와서 법인은 사람 모아서 재산 모아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흩어버린다고 했죠. 해산한다고요. 그럼 법인의 권리, 의무, 하자, 제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인이 있어 없어요? 상속받는 사람 없나요? 법인은 아버지가 없나요? 아들, 딸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채권 채무 관계 정리하고 없어져야지. 채권 채무 관계 정리 안 하면 그 채권 채무 그대로 남아서 사회적인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이 해산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청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뭐 해산, 청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법인 청산.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 신문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법인의 청산 공고 같은 게 나요. 청산 공고. 이 법인 없어졌다.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빨리 와갖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공고 나면은 빨리 와서 채권자들 자기 권리 주장해라. 받을 거 있는 사람 빨리 신고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인은 출생해서 사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채권 채무는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법인은 성립해서 어떻게 해요? 해산한다고요? 해산할 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인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단법인은 뭐의 집합체라 그랬죠? 사람들의 집합체라 그랬죠? 그럼 사단법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걸 설립한다고 얘기해요. 설립한다. 아시겠죠? 설립, 새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라고 해서 정관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공통된 사업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 인원 가지고 한 50명 내지 100명 가지고 사단법인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뭘 하고 싶은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 군데 모아서 종이에다가 적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 배내미는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야 된다고요.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해야 돼요. 자기가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뭐를 작성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에 다 적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면에다가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요식행위는 아니고요. 서면에 반드시 써야 되는 사항이 5개 있다. 그럼 그 5개를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더 쓸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안 써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적어야 되는 5개를 꼭 적어야 되고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이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고 서면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걸 요식행위라고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행위라고요? 왜요? 종이에다가 쓰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다 모여서 뭔가 의견을 공통시켜서 정관에다 뭘 쓰고 싶어요. 한 500장 써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지 그거 자체도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정관의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몇 개 정도 더 쓰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더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 찬성했다고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그냥 개인이 해버리지 뭐 하려고 사람들 모아서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건 본 수업 때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자, 혹시 이제 뭐 요 인원 한 50명, 60명 가지고 우리 만든다고 해볼게요. 사단법인 만든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싸이 불러다가 말춤을 좀 배우자. 말춤 아시죠? 보신 적 있나요? 네, 말춤을 좀 배우자. 싸이 불러와야 되죠. 걔가 원조잖아, 전문가. 걔 불러다가 이제 하려면 스테이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소도 좀 있어야 되죠. 우리 그냥 보기만 할 거야? 같이 뛰어야 될 거야? 같이 뛰어야 되죠. 장소 좀 넓은데. 또 밥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드니까 각자 1,000만 원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말춤 완전 배울 때까지 비용이 이렇게 사무실 비용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강사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제 갖고 온 거야. 번호 매겼어요. 여기서부터 1번 해갖고 저쪽 끝에 있는 분은 70번 그랬다고. 불만 있어 없어? 왜 내가 1번이야? 첫날 내야 돼. 1,000만 원 싹 다. 1번 할 거야? 70번 할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70번 말 잘 못 알아들은 거야? 알아들었죠? 그 1번이 좋아요? 70번이 좋아요? 돈 내는 거. 왜? 1번은 뭔가 기분 안 좋아, 그죠?
그럼 그 다음날 2번이 기분 좋습니까? 69번이 더 좋습니까?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저런 분들도 또 계시고요. 나는 무조건 70번이에요. 예, 난 무조건 70번이야. 내가 왜 그걸 1번으로 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일주일쯤 되면 이제 결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돈 냈을 거 아니냐고. 결석을 1번부터 7번이 할까? 60번, 65번 이런 사람들이 할까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사람. 특히 8번, 9번. 8번, 9번 결석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제일 승질 나는 사람이 저 60번, 70번이요. 1번부터 7번이야. 1번부터 7번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말춤 이거 신경 안 쓰인다고. 요시키 왜 안 왔을까? 내일도 또 올까 안 올까? 그럼 제가 그러겠죠. 그럼 오늘은 8번, 9번 말고 10번이 좀 내시죠. 그럼 10번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난 내일 모레인 줄 알고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돈 갖고 오신 분? 한 명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돈을 그렇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내면은 나중에 뭔가 불평등,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 군데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데 이제 모아갖고 신희 형이한테 맡겼어. 신희 형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신희 형이 나예요, 나. 신희 형이한테 딱 맡겼다고? 1,000만 원씩 70명 갖고 왔으면 단순 계산 얼마죠? 네, 많아요. 그죠? 단순 계산 7억이야. 7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믿을만 해요? 지금 말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얼굴 보고 있으니까 말은 믿지요. 뭐 하지만 어떻게 믿어 그걸? 저 현실적이잖아요. 벌써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걸 어떻게 믿어? 그죠? 가지고 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지출하거나 또는 한 사람에게 모아놓고 지출을 하게 되면 불균형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법인 재산으로 딱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70명이 1,000만 원을 70분의 1씩 낸 거라고. 한 사람 결석해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결석하면 지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서로 분산시키고 만약에 끝났대. 그럼 남은 돈 딱 정확하게 70분의 1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어떤 이런 재산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책임을 덜기 위해서 사단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재단법인은 보자고요. 재단법인은 한 사람이 자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요. 또는 보통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뭐 2천억, 3천억 뭐 이런 거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사업을 하는 거야. 장학사업 좀 하고 싶다고. 장학사업. 내가 2천억 갖고 장학사업 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복잡하게 법인을 만들어. 그냥 내가 2천억 가지고 장학사업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인 거야.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서너 명 있죠. 그럼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셋이라고 할게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그냥 이 돈 가지고 장학사업 하자 라고 하면 둘째는 뭐라 그래? 뭐 형이 그렇다면 하지요 뭐. 근데 나이 어린 막내는 그건 형들 생각이고 내 생활의 모토는 플레이 연거 플레이거든. 그죠? 플레이 연거 플레이야. 형들은 그럼 그 2천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고 난 내 거 잘라주시오. 그러죠? 그럼 이제 큰형이 저 자식은 꼭 저래 저거 내가 저 막내라고 키웠더니 그냥 오야오야 했더니 하여튼 말을 안 들어 처먹은지 대가리 컸다고 이러죠? 생활 속에서 쓰는 얘기야. 뭐 이게 선생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걔 띄워줬다고? 그럼 둘째 그 부인이 그러죠. 아니 당신은 뭐해 지금 막내들은 그냥 가져가는데 당신도 달라 그래. 그러죠? 그럼 집 가갖고 뭐라는가? 집사람이 저도 달래는데요. 그럼 분할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모아놓은 돈이 흩어져 버리죠. 그럼 그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의 영속성을 깨트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이렇게 장기적 사업의 영속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쨌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행위해야 되거든요. 설립행위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관을 작성하고 거기다가 기명날인 하잖아요. 서명날인 하죠. 서명날인 한다고요. 기명날인 죄송합니다. 기명날인 해요. 그런데 재단법인은 어떠냐면 정관을 작성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내 재산 갖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관을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재산을 먼저 꺼내놔야 되잖아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재산은
뭐라고 부르냐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연재산. 예, 출연재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출연재산. 그러면 재산을 꺼내놓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종이 한 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관이라고. 예, 정관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사항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이 왜 더 많을까요? 머릿수가 많으니까 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정관 만들 때 반드시 이거는 써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암기시켜드려요. 이자, 명목, 소사존 이러면서요. 그거 가끔 잘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분 제가 암기 사항은 뭔가 스토리까지 붙여서 암기시켜드린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법인 만들었으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볼게요. 사단법인 만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기명날이 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되려면 법인이라고 어디다가 공시해야 되거든요. 이건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의 설립 등기. 여러분 등기는 부동산 등기밖에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니야. 법인도 상업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인편 얘기할 때 등기 그러면 다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뭐죠? 법인 설립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리 이건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라고요. 법인의 등기는 딱 두 가지예요. 설립 등기 아니면 기타 등기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나머지 말은 몰라도 돼요. 아, 법인의 등기는 두 가지 있대더라.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돼요. 설립 등기하고 기타 등기인데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하기 때문에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나머지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기할 사항을 법인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에게 등기부 봐. 등기부에 이런 거 있잖아. 까불지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답니다. 내부적인 결의만 해놓고. 근데 제3자가 이거 등기할 사항인데 다음 주에 등기할 거고 이번 주까지는 등기 안 할 거구나.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법인에게 손해를 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도 법인은 이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지게 돼 있다고.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법인의 등기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실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느낌 가지고 하면서 본 수업 때 하는 겁니다. 설명했던 거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법인의 등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요. 설립 등기와 기타 등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두 가지 효력이 조금 달랐죠? 예, 요 정도만 가지고 갑니다. 자, 좋습니다. 재단법인도 다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재산 출연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법인의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모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요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법인의 등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기관이라고 해요. 대표기관. 법인의 누구요? 대표기관. 한번 입으로 해볼게요. 법인은 뭐라고요? 대표기관이 대표기관. 대표기관이 평상시에는 이사예요. 이 대표기관을 부르는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평상시에는 이사. 대표기관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제가 암기시킬 겁니다. 특임청이직.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는 관청을 특임청이라고 하죠. 특임청이직.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특임청이직.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기관이 나중에 암기시킬 겁니다. 뭐라 그랬는데요? 거봐. 나중에 하려면 더 빨리 안 되니까. 암기를. 그래요. 평상시엔 이사예요. 뭐 특은 특별대리인, 임은 임시이사, 청은 청산인, 이는 이사, 직무대행자. 그래서 특임청이직 5개가 있는데 주로 이사예요. 평상시엔 이사. 이사가 이제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근데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사는 일단 법인의 재산을 주물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주물르고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친한 사람은 내 주위에 두고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견제하는 사람은 멀리 놔야 좋겠죠.
이런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정관으로 정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는 돈을 만지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사는 특별히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실질적으로요 사단법인 만들든 재단법인 만들든 법인의 이사는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를 둬요. 그런데 사단법인을 만들 때도 주도적으로 만든 자, 재단법인을 만들 때도 자기 재산을 출연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영리법인에서는 뭐라고 불러? 대표이사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을. 근데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법인 정관에 보면은 이사의 대표권은 이사장만이 갖는다. 아니면 신의영이 이름 써서 이사의 대표권은 신의영 이사만이 갖는다. 그럼 나머지 5명 내지 나머지 10명의 이사는 뭐란 얘기예요? 대표권 없는 이사다. 그래서 얘네들도 대표권 없는 이사들도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대표권 없이 이름만 있는 이사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사회에서 바지라고 부르죠. 바지 이사라고. 이 사회적인 전문 용어는 스봉이라고 부르죠. 이제 가끔 나와요. 애들도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본말 써서 갑자기 친일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현장 용어를 제가 알려드린 거지 일본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쓰는 외래어와 비슷한 한국어 된 거예요. 그거. 그렇죠. 요즘 무서워갖고 무슨 말을 잘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정관이 법인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또 제3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 안 알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지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그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은요. 아까 제가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기명날이 나고 주무관청에 허가받아서 설립 등기까지 해야 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는 거 설립 등기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의 집합체를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 다음에 재단도 등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재단을 비법인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법인 아니잖아요. 법인 아니니까 여기 중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이제 이거 하나야. 법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등기부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똑같다. 딱 뭐 하나만 다르다. 등기부가 없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등기부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법인에는 적용하지만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왜? 등기부가 없잖아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다르고 그 부분만 조금 달라요. 나머지는 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똑같다. 아시겠죠? 예, 그런 정도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암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인데 자연인이 불법행위했대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불법행위했으면 처벌받고 징역까지요. 그렇죠? 근데 민사적인 손해는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인이 불법행위했대요. 법인이. 아니 도대체 법인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불법행위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나요? 평상시에 이사라고 얘기했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럼 법인의 대표기관은 자연인이에요. 나 같은 자연인. 그럼 제가 대표기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요. 대표기관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법인 일만 할까요? 지 개인적인 일도 할까요?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할까요? 법인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법인을 위한 일은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일만 법인을 위한 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화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한테 전화 오면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시끼는 왜 일과 시간에 전화질이야? 안 받아? 이래? 여기다가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친구한테 전화 오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직장 속에서 월급 받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아? 한다니까요. 또 연락할 거 연락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은행 처리할 거 있으면 전화해서 그것도 사무 보잖아요. 중간중간에 짬 내서요. 거기다가 근무 시간 끝나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 만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 기관인 자연인의 업무는 지 개인적인 업무도 있고 법인을 위한 업무도 있어요. 이 법인을 위한 업무를 직무 관련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인의 대표 기관인 자연인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은 법인이 직접 한 일이에요. 법인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을게요. 법인의 누가요? 대표 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대요. 그럼 그 일은 법인이 직접 한 일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그 일이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배상할 때는 일을 한 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했지만 손해배상은 법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법체계의 기본 정신이 그런 거예요.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럼 그 손해배상은 법인이 한다. 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직접 한 이자가 면책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그 손해배상해 줘야 될 의무자들은 연대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무슨 채무요? 연대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그릴 테니까 여러분 그리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법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법인의 대표기관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직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손해가 생겼으면 직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는 법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법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불법 행위를 직접 한 자연인이 면책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회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까? 자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까? 여러분은 왜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법인은 재산이 공개되어 있어요. 정관의 기재사항에 보면은 재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얘 재산은 기재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공시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돈 있냐고 물어보면 있대 없대? 왜? 그렇죠? 얘 재산은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지금? 거봐 다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기업들하고 거래할 때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할 때 대표 기관의 재산을 봐요. 외국 기업에서 거래할 때. 그 대표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건 책임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 재산이 완전 무슨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지야 거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사업을 하다가 내 이 사업에 전념할 게 아니고 엉덩이를 빼놓은 거라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도망갈 생각부터 한 거야. 그래서 외국 기업은 한국 기업하고 이렇게 거래할 때 그 대표 기관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 이거부터 확인한대요. 그래서 재산증명서 같은 거 내놓으라고 한대요. 외국 기업에서는. 외국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얘 재산은 공개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와이프가 부인인가요? 그래요. 부인 이름으로 처 이름으로 나가 있는 재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럼 법인은 보세요. 얘한테 월급 줘가면서 직무 열심히 하라 그랬지 가서 불법행위 하라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재산에 축이 났으니까 네가 갚아라. 근데 얘네들은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건요,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둘이 같이 책임집시다. 그럼 이걸 연대 채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약속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책임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지 마시고요, 진짜 연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진정. 한번 읽어만 볼게요.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크게 읽어만 볼게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원래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는 서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데 우리 법에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이제 그림 갖고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 좀 해볼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 제가 저 본 수업 들어가면 여기 칠판에 나오는 저 이렇게 요약된 노트라든지 이런 그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 제가 드려요. 드릴 거라고, 파일 형식으로 드리든 아이템 뭐 저 온라인으로 올려놓든 드릴 거니까 거기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다고. 이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직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이 책임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연대채무. 근데 진짜 처음부터 약속한 건 아니었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였는데 얘가 생각할 때 일로 받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럼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얘가 손해배상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주면서 일 잘하라 했더니 손해 끼쳤잖아요. 손해배상을 여기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까 대표기관은 5개라고 얘기했거든요. 특임, 청의, 직. 얘네들이 대표기관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복잡한 거 나와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등재는 안 됐지만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을 우리는 회장님이라고 하죠. 회장님. 그 회장님도 여기 대표기관에 포함해요. 손해배상할 때만.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아까 대표권 없는 이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스붕이라고 했죠. 또 스붕은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냥 넘어가시고 요 그림 대충 느낌만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해야 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된다. 이게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에요. 그냥 요 느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관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뭐라고 불렀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데, 그럼 법인이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얘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 무과실 책임, 뭐 사용자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 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법인은 얘한테 너 가서 불법행위 해라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얘가 직무할 행위하다가 여기 불법행위가 생겼죠. 그럼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 성립하면 난 선임 감독 충분히 열심히 겁나게 잘했는데요 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지는 게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사용자 책임은 뭐냐면 얘한테 일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지시 잘못했어요. 통제 잘못했어요. 통제를 조금 잘못했고 지시가 조금 부족했다. 그때 책임지는 걸 사용자 책임이라 해서 책임이 조금 적어요. 구체적으로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용자 책임,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 사용자 책임 그럼 선임 감독 잘했으면 책임이 조금 감해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책임이 어떤 게 좀 커요? 무과실 책임이 조금 크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사용자 책임은 면책이 있어. 면책이.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면책이 되지만 여기는 면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정도 보시고요. 구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다가 대신 손해배상 했죠. 그럼 대신 채무를 변제해 준 거거든. 그럼 얘한테 바로 어떻게 너 대신 내가 채무 변제해 줬으니까 내놔 라고 하는 게 구상권인 거예요. 이 구상권은 여기보다는 우리 보증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라고 할게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돈 빌려요. 여기다가 2억 정도를 빌립니다. 2억 정도를 빌리는데 얘가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돈 빌리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좋은데 없대. 이 뭐라 그랬어요? 알그지라고 했죠.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네. 그죠? 알그지야. 그때는 제가 돈 빌려주면서 그러면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와. 그러죠? 그래서 친구가 옵니다. 친구가 와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보증 서는 걸 보증인 중에서 물건을 제시하면서 보증 서는 걸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그럼 얘가 보증을 쓰죠. 얘가 보증 쓸 때 뭐냐면 이 돈을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 또는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하는 게 보증계약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이분을 뭐라 그래? 암이라고 부르지. 집안의 암. 나만 아는 거요? 왜 그러는지? 그래요. 이 보증인이거든요. 보증인이 대신 갚아줬대요. 대신 갚아줬으면 누구 채무 갚아준 거예요? 의뢰 채무 갚아준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갚아준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 내가 갚아준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되죠.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한다. 읽어만 볼게요. 무슨 권이요? 다시 한 번이요. 네, 구상권 행사한다. 자, 머릿속으로 느낌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확 이렇게 정착 안 돼요. 3, 40년 지나야 정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느낌이 조금 명확하면은 시험 맞는 거고 그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 거고 느낌이 없으면 틀리는 거라고. 아시겠죠?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느낌만. 이해하셨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상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좋습니다. 좋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옳지 않은 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거는 이제 거의 한 문제 나와요.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청산인, 제가 아까 특임 청이직 할 때 청산인도 대표기관이라고 했죠. 그럼 청산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이미 여기서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 또박또박 하시면 답 쉽게 하나씩 툭툭툭툭 뽑아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이게 20일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법인이 책임질 때는 무과실 책임진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진다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지고 사용자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돼서 타인에게 불법행위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져야 안 져요? 진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 간단하지만 배운 문제고 이 정도만 갖고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조금 더 판례 가지고 깊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답은 이거고요. 자, 법인의 소멸이라 해서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이라고 얘기했죠. 법인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건데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해산이란 말을 쓰는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해산이란 말 왜 써요?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흩어버리는 거죠. 자연인은 권리 능력 소멸하는 게 뭐죠?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은요, 해산이라고. 해산. 아시겠죠? 그래서 해산사유 이것도 제가 암기시켜요. 달파만 취사 무결. 그래서 지금 암기할 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파만 드시면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돌아가실 겁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야. 한 달 동안 파만 먹었대. 그럼 돌아가시게 돼 있다고. 그 대신 설사 겁나게 했을 거 아니야. 파 먹었으니까. 그럼 몸은 깨끗해졌겠죠? 아, 좀 더럽긴 하다.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파만 취사하시면 돌아가십니다. 몸은 순수 무결해집니다. 그래서 달파만 취사 무결 이런 식으로 암기시킬 거라고. 그럼 법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인은 파 먹고 한 달 동안 못 살아. 파만 먹고 일주일 살면 벌써 죽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암기시킬 거야. 달파만 취사 무결. 제가 암기시킬 건 코드 다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암기 잘 되게 코드 만들어 드린다고.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사단법인 특이사유.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무사원. 해산, 결의, 무결 이렇게 해서 암기시킬 거라고. 무결. 자, 좋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해산사유 달, 목적의 달성 달. 그 다음에 파산, 존립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설립허가의 취소. 그래, 정간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그러니까 달, 파, 만, 취, 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면은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 무, 그 다음에 임의해산 결이 결 이런다고. 아시겠죠? 지금 암기해봐야 소용없어.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막 설치고 난리가 나죠.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 이게 좀 재밌어요. 민법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 회계 원리 탁 앉아갖고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하면은 지금 붕괴하고 있잖아. 붕괴. 앞저 좌우 싹 맞아 떨어지는 게 딱 뽕 맞은 것처럼 느낌이 쫙 오죠.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저 주택관리소에서는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뽕 맞은 것처럼 그런다고. 예. 좌우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 붕괴해가지고. 그럼 기분이 쫙 올라가는데 이게 실제로 뇌파 이렇게 검사해 보면요. 제가 이제 어디 책에서 본 얘기예요. 그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수학 문제 풀다가 딱 맞추잖아요. 결론까지 해서 딱 증명까지 되잖아요. 그런 거 뇌파가 이렇게 쭉 작용하는 게 마약 먹은 것 같은 거하고 뇌파가 똑같이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약은 제가 안 먹어봤는데 이제 수학 같은 거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맞춰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도 요즘에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야. 어저께 회계했나요? 네, 어저께도 이렇게 해보니까 맞춰보니까 기분 좋죠.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는데 수업을 민법, 회계, 시설 개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갖고 잘 하셔야지. 회계 재밌다고 어떤 분은 10시간 중에 회계 5시간 하고 민법 3시간 하고 또 시설은 또 만만하게 보이는지 민법이 만만하게 보이는지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통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딱 있으면 1시간 놀고 3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회계원리 공부할 때는 전부 쓰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요. 시설개론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그려봅니다. 다 이렇게 그려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민법은 눈으로만 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안 올라간다고 끌탕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합격하신 분들 어저께 뭐 시험 2차 시험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성적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또박또박 갈겨 쓰지 말고 또박또박 쓰라 그래서 암기 안 된 거 또박또박 한 5-6번씩 쓰니까 암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박또박 막 갈겨 쓰지 말고 또박또박 쓰셔야 된다고. 또박또박. 제가 연필 잡는 게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이 손가락 여기를 다쳤어요. 하도 글씨 많이 써가지고 또박또박 힘줘서 많이 써가지고 손가락 다쳐갖고 연필을 잘 못 잡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또박또박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민법도요. 암기해야 될 것들 또는 이해해야 될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큰 소리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박또박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아.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릇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아시겠죠? 회계원리 막 쓰면서 해야 하네요. 거기는 또 장비도 하나 있잖아. 계산기라는 장비. 고가의 장비가 하나 들어가죠. 민법인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법인의 청산은 법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법인의 청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상시 업무는 이사가 하지만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청산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한 법인의 대표기관, 평상시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은 이사지만 해산한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산인이라고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청산인이 청산사무 하는 거예요. 청산사무. 이것도 도표 쭉 그려갖고 제가 도표 안에 집어넣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해산. 그럼 해산한 법인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청산. 그래서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의 법인의 설립 절차 및 해산 청산 절차를 잘 알면 우리 상법상 법인들 있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것들도 조금 다르고 기본적인 틀은 완전히 민법하고 똑같아요. 자, 좋습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기는 청산사무가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기출문제 민법상 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내용이 조금 좀 판례예요. 판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안 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했대요. 사단법인 설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무관청에 허가받았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이 주무관청에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교육 관련 일을 하겠다고 법인이 설립허가 해달래요. 그 설립허가 해줬어요.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니까 해줬다. 근데 얘가 딴 일을 한대. 그럼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내 업무 영역에서 빠져야 되죠. 그럼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관을 바꿔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쪽 일을 해야 되죠. 그럼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지. 그런데 저하고 업무하면서 교육 관련 일이지만 교육 관련 부수된 일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제 업무 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신고해서 허가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이 정관을 바꾼다는 얘기는 업무 영역을 바꾼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업무 영역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느낌만 그냥 대충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재단도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하고 다른 게 뭐라고 얘기했죠? 등기부만 없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산 소유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등기할 수 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하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등기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부동산 취득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인 등기부가 없다는 것 딱 하나 이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다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뭐가 있느냐? 이 종중교회예요. 종중교회. 비법인 사단. 종중 있죠, 종중. 종중 아까 설명했어요. 종중. 동성동본의 시족 집단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설립행위도 필요 없고 가입행위도 필요 없고 탈퇴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중. 비법인 사단이야. 교회,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 있죠? 교회. 꼭 그 교회만 가야 되나요?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하면 또 교인들 뛰어오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련된 건 이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비법인 사단이다. 이게 친목이 아니고 친목인데 그죠? 친리 맞죠? 잘 친목인데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같은 거 있죠? 분여회. 분여회 같은 것도 일단 비법인 사단과 사단 법인의 차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도 정관이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관이 있다는 얘기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사는 몇 명을 둘 것이고 감사는 어떻게 둘 것이고 회의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그 대신 등기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동창회 무슨 뭐 아니면 뭐 친구들 모임 회의 이제 무슨 회 그래서 친목회 같은 거 가지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회칙 있나요? 회칙? 친목회 회칙이 있어요?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이고 회비는 매달 어떻게 낼 것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는 관혼상제 어떻게 얼마씩 한다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죠. 그럼 그게 비법인 사단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비법인 사단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와 관련된 건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서 단순한 친목 모임도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단순한 친목 모임도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정관이 있고 대표 방법이 정해져. 대표 방법이라는 얘기는 회장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총무는 어떻게 하시고 대표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회의 진행 방법하고 지출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비법인 사단이죠. 보통 모임 몇 개 하세요? 대여섯 개씩 하시죠. 친구들 모임하고 거기에 보면은 정관이 있는 모임도 있지만 정관 같은 거 즉 회칙 가지고 있는 모임도 있지만 없는 모임도 있죠. 그 회칙 가지고 있는 모임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칙이 있고 뭐 저도 모임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보통 총무회장도 이렇게 두죠. 그럼 조직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총무회장이 있으면 조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총무회장 막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총장을 둡니다. 총무회장 합쳐서 총장. 독재자죠, 뭐 독재자. 그래서 혼자 다 이렇게 하죠. 제가 그래서 회장할 때는 총무 없어. 그냥 제가 다 해버려요. 무슨 상의를 해. 내 맘대로 하지. 그렇죠? 그래서 오래 못하죠. 그게 금방 잘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나 시키지 마 이거 있잖아요.
아주 금방 잘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 재산 소유가 총유다라고 하는데 이 총유 재산이 좀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요. 근데 여기서 총유 재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총유 재산에는 지분이 없어요. 총유 재산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 이거 가지고 모든 성격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종중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좋거든요. 우리 종중이 제가 평산신시 문의공파예요. 이 평산신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대학에도 보면은요, 장학회도 많고 우리 평산신시 재산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분을 주장해서 혹시 아니지만 지분을 주장해서 내 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50만 분의 1이겠죠? 반대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 가정을 하는 거예요. 50만 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이 연령이 좀 고령이 되셔갖고 연세가 많으셔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해야 되죠? 근데 쌍둥이 태어났네. 쓰다가 보니까. 나 미치겠네. 조금 아까 태어나지 말이야. 그쵸? 이거 쓰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2분 돌아가셨대 또.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인 거야. 그 다음에 얘 할 얘기 많아.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로 나오면 또 여긴 거야. 여기 종중은 서로 분할 이런 게 없는데 교회가 이제 교회도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교회 재산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할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분할이. 근데 교회가 그냥 잘 나가면 되는데 또 두 개로 또 흩어져서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 재산 분할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보니까 밀어내야 돼, 밀려야 돼. 밀어내면 everything이고 밀리면 nothing이요. 그럼 여러분은 everything이 좋아, nothing이 좋아? everything 해야지. 그러니까 밀어야 돼, 밀려야 돼? 밀어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우는 거야. 밀리면 끝이요. nothing이야. 밀어내면 everything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엔 교회가 가방을 내 무릎에 놨지만 밀어내고 나면 옆에 놔도 된다고. 어떤 게 편해?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총유재산은 절대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면 맨날 이걸로 나오거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무슨 재산이요? 총유재산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총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총유재산은 뭐가 없다고? 지분이 없다. 다시. 총유재산은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아시겠죠? 총유재산은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다.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의 객체인데 권리의 객체는 권리 행사의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요거 조금 쉬었다 할게요.